여러분, 만약에 집 살 때 받은 대출 이자가 앞으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바뀐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죠.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바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5년 뒤에 갑자기 금리가 팍 오르면 어떡하지? 대출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걱정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의 정체거든요. 자, 그럼 이 불안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름뿐인 고정금리. 우리가 철석같이 고정금리라고 믿고 받았던 대출 상품에 사실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화면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의 혼합형은요, 처음 5년 정도만 금리가 딱 묶여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변동금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미래에 금리가 오를 때 그 위험을 내가 다 떠나야 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 순수 고정금리는 만기까지 30년이면 30년 내내 금리가 똑같습니다. 진짜 안정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65.6%, 그러니까 3분의 2가 고정금리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실체를 까보면 대부분이 5년 뒤에 금리가 바뀌는 바로 그 혼합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무늬만 고정금리였던 셈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년 전에 와, 금리 싸다 하고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6%가 넘는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이자 부담이 순식간에 두세 배로 뛰는 이른바 금리 쇼크를 맞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겠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디어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이름만 고정금리는 이제 그만, 진짜 고정금리 대출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정부가 잠깐 내놨다가 없애는 그런 특혜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동네 은행 창구에서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의 아주 기본적인 대출 옵션 중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2월에 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상반기 동안 은행들이 열심히 전산 준비를 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상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새로운 대출이 실제로 돈을 빌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좋은 소식일까요?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안정성이죠. 30년 내내 이자가 똑같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쩌면 더 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에서 빼준다는 건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스트레스 DSR, 쉽게 말해서 은행이 우리한테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이 대출 잘 갚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실제 금리보다 좀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깎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30년 고정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면제입니다, 면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자 걱정도 없는데 대출도 더 받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술깃한 소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이렇게 대출자에게 좋아 보이는 소식이 은행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는 또 어떤 걱정거리를 안겨주는지 그 뒷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결국 이 상품이 성공할지 말지는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가격, 즉 금리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금리가 좀 높다고 느껴질 때 이 금리로 앞으로 30년을 묶어두는 게 과연 맞을까요? 만약에 몇 년 뒤에 금리가 뚝 떨어지면 나만 비싼 이자를 내는 호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출자와 은행의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대출자는 금리 인상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 위험은 그럼 누가 가져가나요? 바로 은행이죠. 은행은 30년치 위험을 다 떠안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부담이죠. 실제로 예전에도 비슷한 장기 대출 상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완전히 외면해버렸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격 설정 잘못하면 아무도 안 찾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결국 시중에 돈이 더 풀려서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을 또 들쑤시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걱정이죠. 물론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체 대출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위험한 변동금리 대출을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바꾸는, 그러니까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거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나니 결국 선택의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근본적인 딜레마가 놓여 있는 걸까요? 선택지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미래의 금리가 떨어져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고 30년짜리 완벽한 안정성을 산다. 둘째, 당장은 이자가 쌀 수 있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금리 인상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확실하게 보장된 안정성을 위해 약간의 비용을 더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모를 더 낮은 금리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30년에 결정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깊이 한번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